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위상수학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위상수학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수업 자료가 나가는 것은 그 장영식 선생이 쓴 위상수학 기초론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기출 문제들이 같이 이제 예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상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든 위상수학에서의 핵심적인 용어는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위상에 대한 내용을 해보면, 위상수학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위상수학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게. 자, 그래서 이 열린 집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기저의 관점에서 열린 집합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국소 기저의 관점에서 열린 집합을 접근해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열린 집합이라는 전체를 생각을 하면 기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열린 집합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점을 중심으로 한 열린 집합을 생각하면 국소 기저를 이용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저는 물론 유일성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기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기저를 구한다거나 국소 기저를 구하는 문제들이 어렵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이제 활용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린 집합에 대한 다양한 성격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 집합의 위상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성격들 중에서 기본적인 개념이 주어져요. 그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경계라든지 도집합, 태포, 이런 것에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위상적 동형의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상적 동형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수에서는 분동형, 환동형, 이런 그 선형대수에서는 벡터 공간의 동형,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것은 이제 위상적 구조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동형이 됐을 때 보존되는, 그 보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명 위상적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상적 성질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위상적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하나만 예외로 그게 이제 유계성이에요. 유계성만 위상적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객관식 같은 데서는 다음 중 위상적 성질이 아닌 것은 하고 이제 물어보던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조금 빛이 바라겠죠. 우리가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위상적 성질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위상적 성질을 조금 두고 이 동형이라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방법이 대수적인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형이 된다는 얘기는 구조가 같다는 뜻이고, 그럼 근본적으로 농도가 같아야 되겠죠. 농도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성질이 보존됩니까? 그러면 열린 집합에 대한 성질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린 집합에 대한 성질이 보존되는데, 이것에 대한 핵심은 연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열린 사상의 개념이 아니라 연속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관심은 연속 사상이 주어지는 거, 연속 사상인지 아닌지도
체크해 보는 문제가 되고, 연속 사상이라고 한다면 위상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어떻게 보존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상에 대한 배경적인 문제는 바로 거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이 거리 함수로부터 열린 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거리 개념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공역이 실수라고 해도 되고 의미 아닌 실수라고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 의미 아닌 이제 실수 개념으로 이제 복해 본다면, 이때 이 거리의 개념 속에는 실수적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순서 개념이 들어가고, 순서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계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여기서 이제 논의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계성에 관련된 문제들도 하나의 소재거리가 되는데, 여하튼 근본적인 문제는 열린 집합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열린 집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이 거리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상이라는 게 그 칸토로 이후에 굉장히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리 개념이 뭐 최근에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그 영역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약화되는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 이제 우리가 분리 공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에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결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런 문제들은, 토폴로지는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 뭐 여기 이제 컴팩트니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제시가 됩니다만, 컴팩트의 문제들도 시험에 이제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누가 뭐래든 토폴로지는 여하튼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다가 돼요. 열린 집합을. 그래서 열린 집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이론은 되게 간단한데 실전에서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의 문제가 돼서, 이 열린 집합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예제인데, 다른 과목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위상수학은 특히나 더해요. 그래서 얘는 기출문제를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해야 되는데, 이때 이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하라는 얘기는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위상에 대한 어떤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질문한 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아마 오늘 이게 1교시로 아마 안 끝날 것 같기는 한데, 핵심적인 것은 열린 집합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모델들을 보고 이 다양한 모델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거고, 근본은 여러분들이 열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조금 눈에 들어와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이 바운더리가 좀 좁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바운더리가 좁은데 잘 못 맞춰요. 신기하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거하고, 시험이라는 그 공간, 그 다음에 그 시간, 장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린 집합을 속도감 있게 이해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문제를 읽을 때 열린 집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고, 이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까 이관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분기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출제하는 사람은 부분기저 관점에서 보통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부분기저를 우리가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얘기가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 되냐면, 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위상과 위상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찾을 수 있다면요. 이거 찾는 게 어려우면 이건 안 찾는 게 좋아요. 어려우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금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위상수학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수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기가 돼요. 근데 위상수학은 이제 지금 시험 문제가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객관식 시험일 때는 위상수학이 네 문제가 나오는데, 이 네 문제 중에 꼭 한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집합이 나왔어요. 네 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위상에서 집합적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개념으로 이제 집합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는데, 여러분들이 집합에 대해서 어렵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합에 대한 함수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은 가지고 있어야 문제 풀 때 용이하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위상을 보고 지금부터 하나씩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위상 수학을 4주, 길게는 4주 반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시면서 위상 수학은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수업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심화까지도 다 알아야 되고, 특히 아까 말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들을 내가 거의 이해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암기해서라도 돼요. 암기를 해서라도 접근이 되는데, 열린 집합은 암기로 안 돼요. 열린 집합의 뜻은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것을 체크하는 건 단순하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감각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야 돼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일반 교재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출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번호를 붙인 건 내가 인위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위상수학 기초론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책에. 그래서 이게 중간에 막 번호가 이렇게 그 점프해서 갈 때가 있어요. 막 2.3 그랬는데 갑자기 2.5, 그럼 2.4가 어디 갔어?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안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것은 여기서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번호들이 이렇게 막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책을 참고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2.1 X를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이론적으로는 X가 공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X가 공집합일 수도 있는데, 공집합이면 나중에 다룰 내용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 겁니다. X를 타우의 한 부분 집합 쪽이라고 할 때, 즉 멱집합을 이렇게 파워셋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것을 2의 X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두 표현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의 X는 요거는 많이 봤던 표현이죠. 2의 X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 있다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개 있다라는 그 지수 법칙 있죠? 그 표현을 이제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나열한 거. 자, 그래서 타우를 멱집합의 한 부분 집합 쪽이라고 할 때, 타우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타우를 X상의 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타우 X를 위상 공간이라고 한다 하고,
문맥상 혼돈이 없으면 그냥 위상공간 X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것을 이제 세 가지 공리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타우의 멤버여야 된다. 두 번째, 타우의 멤버들의 임의의 유니언 또다시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의 멤버이다. 세 번째, finite intersection도 타우의 멤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한계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유한계라는 말 속에 무슨 뜻도 이제 들어가냐면, 유한계면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한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왜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냐면, 공집합도 뭐예요? 공집합도 유한집합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냐면, 이런 표현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집합에서 보시면, 집합에서 보면 empty union, 그럼 대상이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에서 쌍대 원리를 적용을 하면, 쌍대 원리라는 것은 A와 B라는 것을 서로 교환해도 명제가 유지될 때 우리는 그걸 쌍대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합에서 쌍대 원리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유니언의 쌍대는 인터섹션이 되는 거고, 인터섹션의 쌍대는 유니언이 되는 겁니다. X를 전체 집합이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의 쌍대는 뭐가 되냐면 공집합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대상이기 때문에 쌍대 원리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니언의 쌍대니까 인터섹션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공집합의 쌍대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mpty intersection 전체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은 유한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건이 T1, T2, T3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순서적으로 밝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얘네들은 순서성은 없어요. 없는데 내가 만약에 T1 조건을 만족시켰다라고 보자야. 그러면은 T1 조건에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타우의 멤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들어가 버리는 게 돼요? 타우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는 체크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용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런데 얘를 증명해도 되는데 우리가 수학적 견합법의 원리를 적용을 시켜주면 임의의 두 개의 열린 집합이 타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이것도 어디에 들어간다가 되는 거예요? 타우에 들어간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 세 번째 거를 요걸로 바꿉니다. G1 인터섹션 G2가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에 들어간다로. 오케이?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쓰려면 전제 조건이 전체 집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타우의 멤버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을 때만 요게 쓰는 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T1, T2, T3 중에 T1을 먼저 설명했다면 T3 조건을 무엇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T3 조건을 임의의 G1, G2에 대해서 G1 인터섹션 G2가 타우에 들어갑니다로 바꿔도 된다야. 요 말 놓치면 안 돼요. 되겠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위상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는 이런 것이 주어져 있으면 타우의 멤버를 우리는 타우 열린 집합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타우 열린 집합이라고 쓰는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위상 얘기하면 나오겠지만 타우를 어떻게 정의하는 따라서, 그러니까 G라는 집합이 열린 집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G라는 집합은 우리가 타우를 어떻게 정의하는 따라서 열린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열린 집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우라는 것의 정의에 종속된 개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타우 열린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타우 열린 집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타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 안 해요. 그럼 굳이 뭐는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 타우를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우가 2개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타우에 따라서 열린 집합의 개념이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타우라는 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것을 이제 문맥상 혼돈이 없으면 타우자 생략하고 열린 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요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이제 나온 거고요. 자, 요 예에서 보는데 이제 이게 이 예를 보죠. 자, 이 예는 무엇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위상이 돼요. 위상이 되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특징은 대상이 몇 개밖에 없어요. 유한계만 존재해요. 대상이. 그러면은 정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도 몇 개밖에 없겠습니까? 유한계밖에 없고, 정 B를 포함하는 대상도 유한계밖에 없고, C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도 유한계밖에 없고, D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도 몇 개밖에 없대요.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걔네들을 몽땅 교집합해줘도 다시 무슨 집합이 되는 거예요? 열린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내가 전체 집합 X라고 안 하고 타우를 지금 표현했는데 전체 집합 X는 무한 집합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유한계밖에 없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임의의 정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무슨 집합이 존재한다? 열린 집합이 존재한다의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위상에서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은 있어요.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은 일종의 우리가 그것을 폐포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열린 집합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대상이 몇 개밖에 없다면 유한계밖에 없다면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금 표현하기는 조금 미흡하긴 건 하긴 하지만 이런 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을 선택한다야. 그게 아까 말한 일종의 여기서 무슨 기저? 국소기저가 되고 점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100개 있다고 치자야.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100개를 대상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을 알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 대상으로 문제를 풀면 모든 이론이 성립이 돼요. 그럼 우린 100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국소기저를 활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국소기저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AB, 그렇죠? B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B,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BC,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 X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것에 관련된 이 지금 밑줄 친 거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부분들이 기저가 되는 거고 각각이 국소 기저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쉽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거 대상이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을 체크해야 되겠구나. 습관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선 다른 거는 몰라도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두 번째.
자, 지금부터 이제 수업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다는 아니래도 가능한 한 많은 예제들을 다뤄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특별한 애예요. 아주 특별한 예인데 이것을 이제 물어볼 일은 없겠지만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이제 X가 무슨 집합이 아닌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공집합이 아닌 것으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타우 D를 이렇게 멱집합으로 놓자요. 그렇죠. 그럼 멱집합으로 놓으면 말로만 얘기해 볼게요. 멱집합으로 놓으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멤버들은 X의 부분집합이죠. 얘네들의 유니언을 해줘도 X의 부분집합이고 파이나이트 인터섹션 해줘도 뭐가 돼요? 다시 X의 부분집합이니까 이 안에 다 들어간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위상이 돼요. 위상이 되는데 얘네들의 이름은 있어요. 이산위상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항상 이제 할 때 핵심 언어가 중요한데 나중에 이런 게 딱 나오게 되면 문제에서 2의 X 그럼 얘는 쓰임새가 되게 많은데 과거의 시험 문제는 이산이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요즘 시험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얘가 이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아마 내가 수업하면서 이제 수없이 나올 거예요. 지금 하는 말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산위상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뜻은 이 뜻인 거죠. 싱글톤 셋이 전부 다 무슨 집합이다. 싱글톤 셋이 전부 다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 된다가 요것의 특징입니다. 이산의.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요 안에 들어가죠? 이게 월제 L자가 아니라 I자인데 그저 흘림체로 써서 이제 I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얘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얘는 인디스크리트 토폴로지야. 오케이? 그런데 요 L자 요거 나도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I자 개념이에요. 원래는. 자, 이렇게 주어지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 요 안에 들어가죠. 여기 대상이 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해도 X 아니면 공집합, 교집합에도 X 아니면 공집합. 그러니까 얘도 무슨 집합이, 얘도 뭐가 돼요? 위상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영어로 본다면 인디스니까 비이산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수업할 때는 이걸로 안 쓸 겁니다. 비이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의역을 하면 얘네들은 밀착 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특징은 이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정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있다면 그런 열린 집합은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집합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징이 보시면 타우가 X상의 위상이면 타우가 X상의 위상이면 타우는 당연히 전체 집합하고 무엇을 원소로 갔냐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타우에 들어가야 되니까 밀착이 당연히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위상 중에서 뭐가 됐냐면 얘네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의 멱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이에요. 멱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쵸? 말을 바꾸면 요 뜻인 거예요. 얘는 위상 중에서 가장 큰 거. 얘는 위상 중에서 가장 작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나요. 아주 색다릅니다. 참고로 이산과 밀착이 같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도 X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공집합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원소가 달랑 몇 개만 있을 때, 하나만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아니고서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상 중에 가장 스페셜한 이러한 뜻의 문제가 됩니다. 되겠죠? 자, 지울게요. 여기다 쓸까? 두 번째 예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2.1.4에 대한 문제인데, 자, 첫 번째 공집합은 타우의 멤버이고, 두 번째 G가 타우의 멤버이면 이때 이것의 여집합은 유한집합이거나 공집합일 때, G가 타우 열린 집합이라는 얘기는, 이 말은 G가 타우의 멤버일 필요 충분 조건은 G가 공집합이거나 G의 여집합이 무엇이면, 유한이면 얘네들은 위상이 된다야. 결론이, 지금 수업은 얘네가 위상이 된다와 이것의 특징을 얘기를 할게요. 위상이 된다는데 이 공집합을 무시하면 여집합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여집합은 다 유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유한 위상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여기가 유한이라는 용어 대신에 가산으로 내용을 바꿔도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여가산 위상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여집합은 우리가 이제 컴플리먼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코파이나이트라는 얘기로 여기서 이제 썼죠.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서 이때 그 C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수업은 여러분들이 위상을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배우면 너무 어려운 말인데 처음보다는 조금 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이 빨리 눈에 안 들어올까 봐 얘기를 하면 이거를 열어놓고 보도록 하죠. 첫 번째 T1을 먼저 T1, T2, T3는 순서는 없다고 했는데 T1을 먼저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T1을 보시면 분명히 공집합은 어디의 멤버예요? 공집합이거나, 그러니까 공집합은 타우스의 멤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인데 얘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죠. 그렇죠? 여집합이 유한이니까 전체 집합도 어디에 들어가요?
요 안에 들어간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T2, T3는 순서 관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땐 내가 왜 자꾸 이 말 하냐? 시험 볼 때는 우리는 무조건 점수가 더 중요하지. 예술성은 가산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시험 볼 때는 쉬운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안 중요하면.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해서 쉬운 데서 점수 받을 건 일단 확보하고, 그러면 너무 어려서 못 풀 거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억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려운 것부터 자꾸 하다 보면 쉬운 거를 놓쳐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이제 종종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형이 12문항이니까, 11번하고 12번 너무 쉬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맞췄고, 그러면은, 아니요, 왜? 8번, 9번 풀다 시간 돼서 뒤에 그냥 읽어만 봤더니 나와 있던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무조건 쉬운 것부터 하는 거야. 이거는 뇌로 하는 게 아니야. 뇌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가슴으로, 몸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가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공부하면서 자존심 세우고, 쉬운 거 무시하고 어려운 것만 풀면 나 합격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만 안 된다야. 내가 자꾸 잔소리 같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몸에 하고 귀에 딱지가 붙으라고 하는 얘기야. 오케이? 나는 이제 강의하느라고 조금 품격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놓고 이것이 요 안에 들어갑니까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오 멤버 속에 있는 임의의 램다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게 공집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는데, 얘가 물론 공집합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얘가 임의의 첨자 집합이니까 얘가 무슨 집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집합이면 얘 공집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가 공집합인 경우와 얘가 공집합이 아닌 경우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는데, 요즘은 이거를 마치 공집합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출발을 해버려요. 그럼 공집합이 아니면, 왜냐면 공집합이면 이미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것의 여집합은 얘와 같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무엇이 존재하냐면 이러한 멤버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무슨 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것의 여집합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유한집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무엇에 들어가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조금 더 세련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램다 표현이 다 어때요? 같으면 자기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때 억지로 그래서 그 구분하려고 이렇게 재료를 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가 무슨 집합이었다? 유한이고 유한 집합의 부분 집합도 또다시 뭐가 돼요? 유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G 램다의 여집합은 무엇이다? 유한 집합이다. 즉 G 램다는 타우 C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 번째, G1 인터섹션 G2를 해주면 얘도 공집합이거나 공집합이 아니거나인데, 그렇죠? 공집합이거나 공집합이 아니다인데 공집합이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요? 타워 C의 멤버니까 우리는 무엇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가정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은 당연한 것은 G1, G2가 모두 다 무슨 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임으로 따라서 이것의 여집합은 다 무슨 집합이다? 유한 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얘가 유한이니까 G1 인터섹션 G2의 여집합, G2의 여집합도 무엇이 된다? 얘도 유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G1 인터섹션 G2는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 C에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래서 여기서 타우 C는 X상이 위상이다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문장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를 무엇으로 바꿔보자. 가산으로 바꿔보자야. 가산으로 바꾸면 여기는 유한 집합이니까 당연히 유한도 무슨 집합이에요? 가산이니까 이게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집합이 아닌 것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가산이 돼서 요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여기도 공집합이 아니라면 이것들은 다 무엇이 돼요? 가산이 되죠? 가산 집합의 합집합은 가산이 되죠. 그래서 요게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유한을 뭐로 바꿔도 가산으로 바꿔도 문장의 성립함을 알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됩니까? 그러면 이건 이 뜻이죠. 임의의 A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하여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문장 안에는 이미 얘가 무슨 집합이 아니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집합이 아니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 주어지면 이것의 여집합은 무조건 뭐다? 이것의 여집합은 무조건 뭐다? 유한 집합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X를 유한 집합이라고 놓자야. 그러면은 임의의 I에 대해서
AI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에요? 임의의 AI는 이것의 여집합도 유한집합이죠. 따라서 AI는 어디에 들어간다가 돼요? 유한에 들어간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 말은 임의의 싱글톤 셋이 전부 다 무슨 집합이란 얘기예요? 임의의 싱글톤 셋이 열린 집합이란 뜻이니까 얘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산 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내용을 가산일 때는 가산으로 가면 돼요. 여기가 가산이면 싱글톤 셋의 여집합도 가산이므로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유한을 논의할 때 이론적으로 X가 유한집합이라도 우리는 여유한 논의해 줄 수 있다야. 그런데 그런 여유한 위상은 무엇밖에 없다? 2, 3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X가 유한이 아닌 집합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내가 요즘 시험 문제는 옛날하고 이제 많이 달라서 옛날에는 타우를 노골적으로 가르쳐주는 시험 문제가 많았다면 요즘은 여러분한테 타우를 찾는 것을 더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답안지에는 타우를 찾으시오라고는 시험 문제에는 질문을 안 던져요. 질문의 요지는 이제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했던 데서 질문을 던지는데, 자, 이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죠. 이 말은 조금 의미를 써도 틀리진 않겠지만, X가 무한 집합일 때 임의의 무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무한 부분 집합이 타우의 멤버이면 타우는 이산이 돼요. 이렇게.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X가 무한 집합이면 X의 가산 부분 집합이, 이건 좀 더 말하면 가부번이에요, 가부번. 어떤 게 존재하냐면, 이거를 A라고 놓죠? A는 무한 집합인데, 다시 말해서 A는 무슨 집합? 가산이라고 하면 나중에 곤란해요. 왜냐하면 가산은 유한 집합도 무슨 집합이에요? 유한 집합도 가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 집합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 집합 하셔도 되고, 얘네들은 자연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호를 붙여줬다니까. 자연수와 대등한 집합이죠? 그런 것을 무한인 가산 집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가부번. 이름 안 어렵죠? 번호를 붙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가부번. 집합이 돼요. 자, 그러면은 X가 모든 무한 집합은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가부번인 부분 집합을 갖는다야. 이게 이제 무한 집합의 특징이죠. Yes, no?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이때 우리는 G1을 얘라고
G1을 여기다가 잠깐 임의의 X에 대해서 G1을 즉 A의 부분 집합인데 홀수 항만 모아둔 거죠. 여기에 유니언 X. 그러면 여전히 얘도 무한 집합이니까 얘 무슨 집합이 돼요? 모든 무한 집합은 다 열린 집합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짝수만 이렇게 모아두자. 짝수만. 그럼 얘도 무한 집합이죠. 거기다 X를 첨가시켰으니까 얘는 무한 집합이니까 얘도 무슨 집합? 열린 집합이죠. 그래서 G1 intersection G2도 무슨 집합이에요? 얘도 열린 집합이죠. 그렇죠? 물론 이 X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이 X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알 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X를 제외하고는 이 둘은 공통원소가 이 말 때문에 있다 없다. 공통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G1과 G2의 공통원소는 무엇밖에 없다. X밖에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도 싱글톤 셋이 무슨 집합이란 뜻이에요? 열린 집합. 싱글톤 셋이 열린 집합인 것을 우리는 무슨 위상? 이산 위상이다 그런 얘기였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산을 예전에는 타우가 이산 위상입니다라고 이렇게 문구를 줬단 말이에요. 그 지면에.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요즘의 문구는 뭐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한테.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것인 위상 타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문제를 보자마자 아, 이거 이산이구나라는 걸 안 사람은 이산은 스페셜한 거기 때문에 답안지가 되게 쉬워요. 그 문제를 되게 쉽게 푸는 거야. 그런데 타우가 이산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한 집합만 가지고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무한 집합 어렵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위상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뭐부터 파악해도 된대. 위상에서 내가 제일 강조한 단어 무슨 집합? 열린 집합 강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Yes?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 내용을 이어갈게요. 요거를 안 하고 넘어갔더니 요거 예제 하나 더 합시다. 자, 결론부터 쓰고 얘기할게요. 얘네들은 보통 위상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뜻하냐면 열린 구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상이에요. 우리가 실해석학에서 본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부터 유도된 위상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리얼라인 상에선 A와 B의 거리를 뭐로 표현해요? 절대값 A-B 또는 B-A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유클리트 거리로부터 유도된 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공간이라고도 한다? 유클리트 공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는 이제 거리 개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리 개념이 이제 이 책은 4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4장에서 나오다 보니까 4장 얘기를 먼저 해서 끄집어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저를 보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통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보통이냐 통상이냐인데 보통을 더 많이 써요. 통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보통 위상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보통 위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다요. 무슨 공간? 유클리트 공간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게 4번이 맞죠? 이게 이제 보통 유상, 그래서 유절의 유자를 따온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 유가 다른 데서는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어퍼라는 개념이 나와서 상한 위상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유를 저렇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대문자 유를 써버려요. 타우 유라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이거 절대 규칙 아니니까. 자, 보통 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타우 유 속에 있는 멤버는 공집합이거나 공집합이 아니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요건 다시 표현할게요. 요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규칙이 주어지면 이것이 되면 여기로 연결해야 돼. 적당한 양의 실수 입실론이 존재를 해서 A-입실론, A 플러스 입실론이 어디에 포함될 때? G에 포함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모아둔 것을 우리는 보통 위상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표현 많이 본 거죠, 요거는 무엇이 되냐면 X가 요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X와 A의 거리가 무엇보다 작은 거예요. 입실론보다 작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는 이걸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해석학 시간에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와서 볼게요. P명 Q라는 명제가 참인 경우는 어느 경우에 참입니까? P명 Q라는 명제가 참인 경우는 언제가 참이에요? P가 참이고 Q가 참일 때. 이거일 때죠. 왜냐하면 얘가 무엇이니까? 나 P와 Q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말은 P가 거짓이면 P면 Q라는 명제는 F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이제 이거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죠. 내가 슈퍼맨이면 뭐 지구를 내가 통일할 것이다. 이건 참이다. 참인 거 맞죠?
나는 슈퍼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현실성도 없고 학생들한테 뭐가 돼요? 와닿지도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내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임의의 집합 A에 대해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무슨 집합이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부분 집합의 정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증명할 때 이런 거렇게 한단 말이에요. 임의의 x에 대해서 x는 이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요. 그러면은 이 명제에서 이것 자체가 이미 뭐가 돼요? 거짓이죠. 공집합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공집합에서 원소를 빼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뭐가 된다? 부분 집합이라는 명제가 참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가 왜 자꾸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울게요.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사실은 얘가 공집합일 수도 있고,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옛날 책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케이스 1 공집합일 때, 케이스 2 공집합이 아닐 때 하고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책은 그렇게 케이스를 안 나눠요. 그냥 훅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얘가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얘가 공집합이면 이 주어진 명제 자체가 얘가 무엇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물이 항상 뭐로 보는 거예요? 참으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공집합일 때와 공집합이 아닐 때로 안 나눠버려요. 공집합일 때 원소를 표현한 것 자체가 P이면 Q이다 해서 P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전체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책이 공집합일 때와 공집합이 아닐 때로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안 나누고 훅 들어가는 책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쓴 사람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야. 이런 데서 이게 올드하다 안 하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쓴 책들은 대체로 안 나눠요. 그런데 안 나누다 보는데 문제는 독자죠. 저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자는 이 뜻을 알고 문제를 푼 건데 독자는 원래 그렇게 푸는갑다고 문제를 접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언제 문제가 발생이 되냐?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많이 들었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공집합이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 학습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훅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신 이런 오해는 하시면 안 돼. 뭐 이렇게 나눴다더라, 이렇게 나눴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쓴 책은 올드하네 이러시면 안 돼. 나는 뭐라고 하냐면 요즘도 이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다면 친절한 사람들이다. 오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말로 때울게요. 이거는 뭐 증명하는 게 되게 유치하기도 하지만 말로만 때우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말은 공집합은 타우 U의 멤버라는 거죠. 두 번째, 전체 집합은 그러면은 전체 집합은 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임의의 A에 대해서 임의의 입시론, 존재하는 입시론이니까 입시론을 몇으로 놓아도 돼요? 1로 놓으면
얘는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타우 U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타우 U 속에 있는 멤버들의 유니언을 하면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A는 여기 어디엔가 한 군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요 안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적당한 입실론이 존재를 해서 A-입실론, A 플러스 입실론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집합이 어떻게 돼요? 표현이 되니까 임의의 A에 대해서 입실론이 존재를 해서 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G 램다도 어디에 들어가 있다?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말로 한다고 해놓고 하여튼 다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 지금 형식 안 갖추려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얘기를 했듯이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안 따진다고 그랬죠. 공집합이면 자동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얘는 A는 이것이고 A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죠? 보통 이게 임의의 N 그러면은 임의로 표현하는데 두 개니까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니까 입실론 1이 존재를 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얘 입장에서 보면 무엇도 존재해요. 입실론 2가 존재를 해서 요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리얼라인 상에서 본다면 입실론 1과 입실론 2는 대소관계가 비교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때 입실론을 이거라고 놓으면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무엇이 되는 게 맞아요? 양수이고 얘가 되면 이때 얘는 입실론 1보다 적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G1에 들어가는 거 맞죠? 얘는 입실론 2보다도 어떻게 돼요? 적거나 같으니까 G2에도 들어간다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돼서 우리 G1 인터섹션 G2도 어디에 들어간다? 요 안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요거예요. 지금 뭔 소린지 몰라도 쓸게요. 지금은 잘 모르셔도 돼. 기전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열린 구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가 돼요. 자, 우리가 기저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그냥 나열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냥 요거 P를 멋있게 쓴 거예요. 이제 원래는 로컬이라는 말 쪽에서 L자를 쓰고 싶은데 하여튼 이렇게 PA가 주어지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돼서 이렇게 국소 기저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요 입실론 대신에 n분의 1로 녹아도 무방하다가 돼요. 입실론 대신에.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입실론이 얼만큼 존재해요? 비가산이죠. 그렇죠? 양의 실수는 비가산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수는 무슨 집합이에요? 가산 집합이죠? 야, 그러면 대상이 가산이니까 얘가 훨씬 적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요 위에 게 더 좋아요. 아래 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둘 다 무한 집합이에요. 우리한테는. 둘 다 무한 집합이라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입실론은 양수이기만 하면 돼요. n분의 1은 모양이 자연수분의 뭐가 돼야 돼요? 1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모양을 갖춰야 되는 거고, 얘는 무엇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모양을 갖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면에서는 입실론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거를 쓸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n분의 1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n분의 1을 쓸 때는 언제가 좋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비가산이고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수열, 이와 같이 번호를 붙여주는 거죠. x1, x2, xn 이런 거. 이와 같이 이 문제는 언제 효과적이냐면 실수에서는 실수열이라고 표현하고 함수를 나열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열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보통 수열, 함수열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점열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전체 집합에서. 점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논의를 할 때는 입실론보단 n분의 1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이게 실수 전체 집합일 때의 얘기입니다. 자, 패집합을 먼저 논의하고요. 예제를 이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패집합을 안 하고 예제를 이어갔더니 수업이 단절된 느낌이고 단절되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 공간 X에서 이것의 여집합이 F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F를 우리는 닫힌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자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말에서 공집합과 전체 집합은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 된다야? 닫힌 집합. 그렇죠? 그러면은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슨 집합이 돼요? 닫힌 집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닫힌 집합들의 여집합을 해줘 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온은 다시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이죠? 오케이? 이 말은 닫힌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다시 뭐다? 닫힌 집합이야. 그래서 이 말은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은 무조건 있습니다. 왜? 전체 집합은 닫힌 집합이니까. 그러면은 A라는 부분 집합, X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들이 유한계 있는지 무한계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의 교집합도 또다시 뭐가 된다요? 내가 말로 해서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임의의 닫힌 집합에 대해서 얘네들도 다시 무슨 집합이에요? 닫힌 집합이죠? 무엇을 포함하는? A를 포함하는. 그렇죠? 그럼 얘는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 중에서 가장 무슨 집합이에요? 얘가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 중에서 가장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되죠? 그래서 닫힌 집합의 특징은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 있다야. 아까 내가 일반적으로 열린 집합은 없다고 그랬죠. 대상이 유한계가 아닌 이상은 보장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의 특징은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 있다. 이걸 나중에 우리는 A의 페포라는 말로 이렇게 써요. 오케이? 또는 페포로 이제 클로저라고 해서 영어로 클로저 오브 A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가장 작은 닫힌 집합이에요. 이게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교집합, 열린 집합은 finite intersection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finite intersection은 다시 열린 집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닫힌 집합의 입장도 finite union은 다시 무슨 집합이다? 이렇게 된다가 돼요. 그러니까 닫힌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언은 닫힌 집합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이거와 이제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란 보장이 없어요. 대상이 몇 개일 때만 열린 집합이라는 걸 보장받냐면 유한계일 때만 보장받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내가 임의의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을 하고 싶은데 얘가 열린 집합이라는 보장을 못 받아요. 근데 나는 열린 집합이라는 걸 보장받고 싶어. 이론적으로는 보장을 못 받아. 그래서 대상을 몇 개로 만들 수 있느냐가 고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유한계로만 바꿀 수 있다면 이제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컴팩트 개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무한적 대상을 무슨 대상으로? 유한적 대상화를 시켜주는 게 컴팩트예요. 오케이? 요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해해서 얘가 열린 집합들이었어요. 얘가 열린 집합들이었으니까 여기에서 본다면 이것의 여집합, 이것의 여집합, AB의 여집합, BC의 여집합, ABC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인 얘네들이 다 무슨 집합이다? 닫힌 집합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